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바꿔서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저희 우성쌤은 SAT를 담당하시니까 저희 테스트네이션에서 제가 원래 이제 SAT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저도 좀 많은 걸 하다가 책임을 제가 이제 좀 뭐라고 쉐어하고 할까요? 있죠. 네, 쉐어를 같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도 SAT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또 컨설팅이라는 또 제 주 업무가 있다 보니까 SAT에 대해서 많이 대답도 거의 저희 우성쌤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교재도 만드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SAT 이제 여름 방학 SAT 이제 특강도 있고 또 1대1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영상보다는 SAT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이라든지 그쵸?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SAT에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SAT 중요하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의 답은 SAT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불필요하다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네, 당연히 그치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은 어떤 케이스는 이제 좀 낮은 점수로도 제가 OK 사인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AT는 보되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라고 하고 싶은데 전공마다 좀 다르잖아요. SAT의 그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일수록 좀 SAT를 필요하니 SAT는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설명회 할 때도 저희 우성쌤이 말을 했는데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네. 이제 물어보면은 1520 이상은 기본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1520에서 60 사이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70도 많이 나오고, 70도 많이 나오고, 뭔가 IB. 70이 무슨 커트라인처럼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노베이스의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아는 친구들이 시험을 보다가 아니면 시험을 보기 직전에 그리고 몇 번 보고 나서 한 1300에서 400 정도의 학생들이 1500을 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완전 안 해본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어디선가 한번 해본 친구가 제일 많긴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시험을 한번 봤다거나 대부분 딱 처음 시험 보면 이제 나오는 점수가 1300점 중반이나 조금 이제 리딩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1400점대가 처음 나오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목표를 거의 한 두세 달로 잡죠. 네. 짧게 잡으면 한 달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1500점 이상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모든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거의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500 넘은 친구도 있고 2달 만에 넘은 친구도 있고 3달 만에 넘은 친구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AT 질문에서 빠지지 않은 질문이 언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제일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9학년 때라도 아니요, 전 7학년 때라도. 7학년 때라도. 네, 진짜 7학년 때, 8학년 때, 9학년 때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유효 기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SAT는 유효기간이 5년이긴 한데 last 2 to 3 years SAT 성적을 본다고도 합니다. 근데 미리 보면 뭐가 좋죠? 본인의 인텔리전스를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해외에서 봤을 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이미 입학 사정관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공연한 맞아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SAT를 아시아 학생들, 특히 한국, 중국 학생들을 높은 기준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그렇죠.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프라이빗 튜터 받아가지고 점수 올렸을 테니까. 근데 학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의심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그냥 똑똑한 애가 혼자 노력해서 점수 받았나 보다 네. 라는 거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아마 빨리 끝나면은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 맞아요. SAT라는 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게 진짜 많아 죽겠는데 SAT를 잡고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름방학이 저는 서머가 너무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도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SAT에 두세 달을 그냥 다 쏟고 온전히 쏟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저희는 이제 되게 좀 효율적으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노하우만 배워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씩 9시간씩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딱 쏟다 보면은 SAT는 잘 나올지언정,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 더 최악이겠지만 나올지언정 또 그걸로만 또 대학을 가는 게 아닌데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2시간씩 1시간 반씩 수업 받고도 1500 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굳이 시간 쓰지 않고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AT라는 이 시험이 뭔가 엄청 큰 짐? 아니면 빨리 풀면 빨리 그쵸. 풀수록 뭐 좋지만 대부분은 SAT를 끝까지 빨리 가죠. 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그냥 계속 자나깨나 한 켠에 계속 있지. 여기 불편한 구석 여기 한 그쵸. 켠에 항상 남아있죠.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SAT가 넌 부족하니까 너는 일단 이거라도 해야 돼 라는 게 부모님들의 입장 혹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이라서 SAT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할애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더 몰입하게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막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효율성이 너무나도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뭉태기로 그냥 매일같이 내가 시험이 내일이어도 SAT는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뤄볼 문제는 어떻게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가 SAT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항상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절대 그 보편적으로 세일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학생을 넣고 프로그램에 넣고 아니면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는 넣고 그 다음에 계속 몇 주를 매일같이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시험도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의자에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으면 양이 많으면 는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맞아요. 근데 SAT가 진짜 그럴 수 있는 시험인가?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성실해야 되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SAT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사실 모든. 그런 건데 설령 시험이라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학교 시험도. 그럼 진짜로 SAT를 그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선생님 이야기, 우선쌤의 이야기를 듣고 숙제를 진짜 해온다면 근데 숙제의 양도 어떻게 보면 할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시간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받는 시간이랑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시간 때려 박냐 2시간 받고 내가 2시간 공부하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몇 시간만 딱 수업의 양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오해가 아닌 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진짜 근데 저희 학생들 1500점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심지어 1500점을 못 받는 친구들이어도 있다고 해도 그 친구들은 1000에서 시작해요 거의. 맞아요. 그게 좀 저희가 좀 사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세일즈를 할 때 1500점 이상만 세일즈를 하긴 하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보여지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근데 1400점 받은 친구 중에서 진짜 1000점대부터 시작해서 400점 올린 친구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1450 받던 친구가 1500점 근데 이제 막 받는 것보다 1400을 우리가 올려놓으면 뭐야 왜 이렇게 적어? 그쵸.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엄청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리스디 되고 NYU 되고 어디 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1000점으로 혹은 900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1300, 1400 후반대로 찍고 들어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보여주면 뭐야 이 점수는 이미 나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굳이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성과들이긴 하지만 오늘로서는 좀 저희가 좀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다이렉트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영상을 보고 또 그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 시스템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시간만 들으면 진짜 나오나요? 근데 일단 제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오죠.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이 증명을 했으니까. 제가 저한테 일주일에 2시간씩 듣고 150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560, 80, 90도 다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5시간을 진짜로 선생님이 말만 하는 걸 듣는 거랑 저한테 2시간 듣고 온전히 3시간을 쓰는 거랑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효율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생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선생님은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노하우와 푸는 방법과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학생이 그걸 직접적으로 써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시간이 정말 하루에 많이 안 들어가고 진짜 30분씩만 매일매일 해도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정말 이거는 it's a matter of consistency라고 저는 항상 하거든요. 이제 꾸준히 이런 거를 대신 당연히 꾸준히 하는 동기부여와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걸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동기부여를 더 잘 주고 매일매일 어떻게 학생들이 좀 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나오고 어떤 식으로 리뷰를 했을 때 잘 나오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가장 이해도가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 SAT라는 단어가 진짜 되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엄청, 뭐 예를 들어 SAT로도 정말 SAT 학원도 되게 많은 것처럼, 그쵸?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테스트네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궁극적인 저의 비전과 미션을 만들기 전에 학원에서 저도 강사였죠. 강사 겸 컨설팅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많을까라는 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SAT를 가르치냐라고 하면 당연히 가르칠 수 있죠.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왜? 오래 살다 혹은 왔으니까. 그냥 교재를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짜집기한 교재를 가지고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SAT는 이제 뭐 한국의 수능처럼 사회나 역사처럼 뭐 진짜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많은 critical thinking을 예, 요구하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critical thinking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지문 그쵸.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지문,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순간의 판단, 순발력, 그쵸? 그리고 나서 리딩 스피드 이런 펀더멘털이 깔린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르치냐가 진짜 중요한 그 matter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치냐. 그쵸? 이 친구들이 어떤 태도로 이 시험을 이제 칠 수 있게끔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저는 선생님이 교재가 있냐 없냐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existing 교재를 가지고 물론 쪽집게로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는 건 수학처럼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심지어 수학도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교재가. 근데 이제 교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교재를 저는 만들었으니까 우성쌤도 만들거든요. 그 교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SAT라는 이 되게 인트레스팅한 그리고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는 그 시험이 왜 교재가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SAT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만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 시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를 내가 그냥 가르치는 것과 이게 문제를 만들 정도로 공부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만들 정도가 되려면은 이 문제를 보다 더 깊게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만든 문제지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메이커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이 이런
룰을 따르고 있다. 이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알면 된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게 전략 같은 거를 이제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도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본 선생님들은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략을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학생이 다 다르잖아요.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대한 다양한 전략과 그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여러 개를 주면 학생이 그걸 여러 개를 시도해보고 본인에 맞는 전략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전략을 한 개만 줘버리면은 이 학생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문제를 만들고 교재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마다의 어떤 장단점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긴장도 하고 어떤 친구는 리딩이 또 빠른 친구가 있고 리딩이 느린 맞아요. 친구가 있고 보캡이 약한 친구가 있고 센 친구가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다 달라요. 맞아요. 크리티컬 띵킹도 정말 너무 다른 게 어떤 친구는 쓱 읽으면 이해가 또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또 그림을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소셜 사이언스에서 그려라. 아니면 앞에다가 심볼 같은 annotation. 것들을 애노테이션도 잘 해라. 애노테이션을 하면은 할수록 좋은 친구가 있고 안 하면 하면은 더 떨어지는 오히려 친구가 있어요. 좀 능력이 좀 떨어진 친구가 진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방식과 될 수 있는 방식들을 다 이해하고 알려주는 이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학생들이 나한테 맞는 전략을 써야겠다라는 자신감이 들 수 있게 가르치는 이 가치관이 대부분의 저희 선생님들을 보면 그냥 시험지 놓고 같이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풀었어. 아니면 이렇게 읽어서 A는 이 정답이 1번은 이렇게 정답을 풀고 2번은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컨벤셔널 스타일이죠. 그쵸. 컨벤셔널 스타일인데 저도 정말 좋아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거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처럼 학생이 못해요. 그거는 그 선생님은 답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지문 다 읽어봤고 더 잘하겠죠. 당연히 더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일반 학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줘야죠. 이거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이건 내가 하는 방식이고 다른 방법도 이런 게 있는데 너가 해보고 맞는 스타일 찾아야 된다. 내가 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하나만 주고 이 방법이 정답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진짜 안 맞는 학생은 정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정말. 계속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교재라는 거는 팬시한 어떤 나의 하나의 메터로서 나를 이렇게 멋있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나 교재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학생의 눈높이를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 테이커에서의 그런 아이를 우리가 기를 수 있게. 그럼 저희 선생님들은 만약에 시험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으로 일단 등급을 안 해줍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SAT 질문을 못 만들면 그러니까 시험자로서 시험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 저는 가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 입장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입시를 할 때도 이 입학사정관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관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빌드업이 나오는 거고 학생을 이해하지만 또 테스트 메이커의 입장도 이해하니까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재는 그러면 이제 우성쌤이 다 만드셔서 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한테 더 다양한 시험의 이런 익스피리언스와 준비를 준다면 네네. 그러면 이제 우성쌤 같은 경우에는 그 SAT가 그러면 많이 해도 좀 더디는 친구들은 무슨 이유일까요?